가족 간 부동산 매매는 증여일까요? 그리고 가족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준다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그리고 차용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요.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해야 증여세 역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2월 과세가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는 가족 간에도 증여보다는 매매 형식을 띤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2월 과세를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아들이 아파트를 매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파트를 매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데요. 2023년부터 이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증여보다는 매매 형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증여보다 유리한 상황을 예를 들어 보면, 아버지가 5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0억 원에 아들에게 양도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12억까지는 비과세이니 아버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요. 아들 역시 요건만 갖춘다면 증여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세율은 30%이고 공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2억 1,82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억이 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니 누구라도 증여보다는 매매 형식으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걸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라면 아마도 대부분은 조금 이상한데 혹시 증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세무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족 간에는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 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에 실제 돈을 주고받은 증빙 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가족이 아닌 타인과 거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 내역을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매매 금액은 당연히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에는 저가 양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있는데,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의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15억의 30%는 4억 5천만 원이지만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준 금액은 12억입니다. 만약 거래 가격이 11억이라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1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거래에서는 양도세 적용 기준도 다른데요.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8억 원으로 양도했다면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는 피할 수 있지만, 시가 대비 3억 원 또는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거래 가격을 정상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8억으로 거래했다 하더라도 양도 차익 계산 시에는 시가로 과표를 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시에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차용증 작성입니다. 자녀가 집을 매수하는 경우 그냥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니 차용증을 작성해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럼 부모 자식 간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공짜로 빌려주진 않을 겁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무기한으로 빌려주지도 않을 겁니다. 상환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공인된 제3자가 증인을 서준다면 더 확실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죠. 공증 또는 내용 증명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입니다. 현재는 법률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3억을 빌리면서 연 1%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했을 뿐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걸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이자의 합산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데요.
대략 2억 1천만 원 정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자에 대한 얘기일 뿐 원금은 당연히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선에 계시는 세무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2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정도는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 내역도 계좌이체 방법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환기일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무기한으로 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5년 이내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공증입니다. 차용증은 추후에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작성된 날짜가 중요한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받는 겁니다. 다만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서류를 작성한다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꼭 공증사무실을 통할 필요는 없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부모 자식 간 거래, 친족 간 거래, 특수관계인 거래 등 세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꼼꼼한 기관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문제는 항상 나중에 발생하고요. 제 주변에도 수년 전 일로 증빙자료 찾느라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약 전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탈세는 하면 안 되지만 절세는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